금지된 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인의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튜브의 제재로 일부 영상이 삭제되었고 채널이 경고 상태여서 새로운 동영상 업로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상들이 잘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구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정 씨의 풍만한 몸은 아내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내의 늘씬하고 섬세한 몸매는 늘 편안함과 익숙함을 주었지만 민정 씨의 몸은 따뜻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고 촉촉했으며 손끝에 닿을 때마다 마치 햇살에 데워진 흙처럼 따스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아내와의 부드럽고 조용한 사랑과는 달리 민정 씨와의 순간은 강렬하고 원초적인 끌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닌 민정 씨와 나누는 쾌락은 너무도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신정호입니다. 이제 52살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제 이야기가 좀 남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16년 전, 그러니까 제가 30 중반쯤이었을 때 시작된 일이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몸집은 건장한 편이고 성격은 느긋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타입입니다. 퇴근 후에는 맥주 한 캔을 들고 TV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낙입니다. 일이 바빠도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곳엔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 지연은 중학교 교사입니다. 늘씬한 몸매에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생기는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밝고 솔직한 성격이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우리 부부는 아침이면 커피를 같이 내려 마시고 저녁에는 소파에 늘어져 드라마를 보곤 했습니다. 다투는 일은 거의 없었고 서로에게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이면 아내와의 시간이 더 특별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부드럽게 사랑을 나누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숨결과 포근한 손길은 늘 저를 안심하게 했습니다.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아내의 실루엣이 달빛에 비쳤고 그녀의 손이 제 가슴을 스치며 내려갈 때마다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마치 여름날 그늘 아래에서 느끼는 평온함 같았습니다. 결혼 초창기에는 더 뜨거운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처음 말라이브레리난 날 그녀가 저를 보며 장난스럽게 오빠, 나 커피 잘 내리는데? 라고 했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연애는 2년 만에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신혼 시절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곤 했습니다. 음악을 틀고 춤을 추다가 어느새 서로의 품에 안겨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의 아내는 지금보다 더 자유로웠고 저도 그 열정에 끌려갔습니다. 제 절친 민호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민호는 잘생겼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녀석입니다. 장난기 많고 즉흥적인 성격이라 늘 주변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민호와는 형제 이상의 믿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민호가 술에 취해서 제 집 앞에서 정호야, 나 차 팔고 싶다 며 울먹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민호는 고객과 다툰 뒤 스트레스를 풀 겸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새벽까지 그 녀석을 달래며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민호는 제 어깨에 기대며 너만 믿는다라고 했고 저도 그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번은 민호가 제 생일에 깜짝 파티를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민호가 몰래 짜고 저를 놀라게 했는데 그날 밤 우리 넷은 새벽까지 웃고 떠들었습니다. 민호의 아내 민정 씨는 대학 시절 민호와 연애 끝에 결혼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통통한 볼이 귀여운 인상입니다. 그녀의 글래머스한 몸매는 아내와 다른 매력을 뿜어냅니다. 아내와 민호에게 미안하지만 가끔 민정 씨를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녀에게 끌리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습니다.
민정 씨가 웃으며 민호를 놀릴 때 그 풍만한 곡선이 눈에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민호네 부부는 우리와 달리 좀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민호가 워낙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 민정 씨가 따라가느라 숨찰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둘이 잘 맞아서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민호의 장난에 맞춰줄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네 사람은 자주 어울렸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밥을 먹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곤 했는데 민호는 가끔 묘한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정호야, 사랑이 꼭 한 사람만 해야 하는 거냐? 우리의 결혼이 우리의 족쇄는 아니잖아. 바람 피자는 얘기는 아니고라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민호는 오래전부터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낚시나 가자. 산속에 조용한 연못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환상적인 곳이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낚시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아내가 오랜만에 나들이 좋지 하며 찬성하는 바람에 오케이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호가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요. 낚시터 가기 며칠 전 민호가 저를 따로 만났습니다. 아내가 출근한 평일 저녁 동네 술집에서 맥주를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잔을 내려놓더니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야, 우리 낚시 가서 좀 재밌는 거 해볼까? 저는 뭐가 재밌는데? 라고 묻자 민호가 눈을 반짝이며 부부 바꿔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뭐? 너 미쳤어? 라고 했는데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우야, 솔직히 말해봐. 너 민정한테 관심 있지? 나도 지연이 보면 가끔 설렌다. 우리 신혼 때 파티 기억나? 그때 지연이 춤추는 거 보면서 나도 설렜다고. 그 말이 농담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너도 민정 보면 그런 적 있지? 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의 밝은 웃음이 떠올랐다가 민정 씨의 따뜻한 미소가 그 위를 덮었습니다. 그럼 바람 필 거야? 인생에서 한 사람하고만 관계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민호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자유로운 관계를 맺는 건 어때? 우리는 지금과 같은 믿음이 있잖아. 서로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저는 맥주잔을 내려다보며 한참 고민했습니다. 민정 씨를 떠올리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가 민호와 장난치며 웃던 모습, 그 풍만한 몸매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재어왔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하며 망설였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서로를 속이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솔직해지는 거지. 한 번만 해보자. 후회 없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한테 말할까 고민했지만 충격받으면 어쩌지 싶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호와 저는 아내들에겐 비밀로 하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낚시터에 도착한 날 여름의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산속 연못은 맑고 고요했으며 주변엔 울창한 나무들이 햇빛을 부드럽게 걸러주었습니다. 정말 민호 말대로 신기하게도 이런 아름다운 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못가엔 풀꽃이 피어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살랑거렸습니다. 공기엔 풀내음과 흙냄새가 섞여 있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텐트를 2개 치며 민호가 낚싯대를 꺼냈고 아내는 민정 씨와 연못가에서 물장난을 쳤습니다. 야, 정호 여기 물고기 진짜 클 거야 라며 민호가 웃었지만 1시간째 낚싯대는 조용했습니다. 햇볕이 따가워지자 민정 씨가 원피스 소매를 걷으며 물가에 앉았고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이 갔습니다. 아내가 오빠 물 차갑다. 라며 손을 흔들었고 저는 조심해라며 웃었습니다. 민호가 맥주 캔을 따며 이게 낚시의 묘미지라고 농담을 던졌고 우리 넷은 연못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흰 민소매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살짝 그을린 피부와 늘씬한 다리가 돋보였습니다. 민정 씨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었는데 풍만한 몸매가 원피스 위로 은은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섹시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민정 씨가 몸을 숙일 때마다 곡선이 드러났고 저는 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텐트 밖에 모여 작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여름밤의 공기가 따뜻했고 주변에는 풀벌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못 위로는 반딧불이가 반짝이며 떠다녔습니다. 불꽃이 타닥거리며 하늘로 작은 불씨를 날렸고 그 빛이 우리 얼굴을 비췄습니다. 소주병이 몇 개 비워지고 얼굴이 달아오를 때쯤 민호가 민정 씨와 스킨십을 과감하게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민정 씨의 허리를 감싸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에 가볍게 입을 맞췄고 민정 씨는 키키 웃으며 오빠 간지러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민호의 손이 민정 씨의 어깨를 스치며 내려가자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따뜻한 여름밤에 피어나는 꽃처럼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저와 아내도 흥분이 전염되었습니다. 우리 텐트 안으로 들어가 아내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손끝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내가 오빠 왜 이렇게 다정해? 하며 웃더군요. 저는 그냥 오늘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라고 대답하며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아내의 체온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텐트 안은 조용히 뜨거워졌습니다. 옆 텐트에서 민호와 민정 씨의 움직임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며 눈을 감더니 제 목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등을 스쳤고 그 순간은 마치 흙 위에 스며드는 이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절정이 지나고 숨을 고르며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러다 민호가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체로 서 있는 민호를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뭐하냐? 했더니 민호가 시원하잖아. 너도 나와봐라고 하더군요. 저도 텐트 밖으로 나갔고 아내와 민정 씨가 망설이다가 저와 민호의 설득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아내의 늘씬한 몸매와 민정 씨의 부드러운 곡선이 드러났습니다. 아내의 날씬한 허리와 긴 다리는 우아했고 민정 씨의 풍만한 실루엣이 관능적이었습니다. 민호가 민정 씨를 보며 너 진짜 예쁘다라고 했고 저도 아내를 보며 너도 최고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민정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글래머스한 몸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술을 마셨고 흥분이 달아올랐습니다. 4명이 나체로 별빛 아래 모여 있는 모습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민호가 야, 우리 바꿔서 해볼까? 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황한 눈빛에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가슴이 뛰는 걸 억누르며 그래 한 번만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후회와 기대가 뒤엉켰습니다. 민정 씨가 민호를 보며 오빠 진심이야? 하다가 민호가 재밌잖아 하니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오빠가 괜찮으면 나도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상대방 아내와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민정 씨가 오빠 너무 뻣뻣하다 하며 웃었고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팔을 스쳤고 그 순간 상상으로만 그리던 꿈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민정 씨와의 첫 만남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그녀의 이미지가 실제로 제 앞에 펼쳐지자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민정 씨의 풍만한 몸은 아내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내의 늘씬하고 섬세한 몸매는 늘 편안함과 익숙함을 주었지만 민정 씨의 몸은 따뜻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고 촉촉했으며 손끝에 닿을 때마다 마치 햇살에 데워진 흙처럼 따스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묵직한 열기가 올라왔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녀의 숨소리는 아내의 조용한 리듬과 달리 깊고 거칠었고 그 소리가 귀에 울릴 때마다 온몸이 떨렸다. 아내와의 부드럽고 조용한 사랑과는 달리 민정 씨와의 순간은 강렬하고 원초적인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과 둥근 곡선이 손끝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듯했고 손이 움직일 때마다 따뜻한 생명력이 전해졌다. 아내와의 사랑은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민정 씨와의 시간은 거친 파도처럼 저를 휩쓸었다. 아내가 아닌 민정 씨와 나누는 쾌락은 너무도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그녀와의 만남이 현실이 되자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가슴이 제어왔다. 하지만 민정 씨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자 그 죄책감은 뜨거운 설렘 속에 묻혀버렸다. 그녀의 낮은 신음이 귀를 파고들었고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녹아내렸습니다. 오직 그녀와의 새로운 즐거움에 몰두했고 낯선 쾌락이 온몸을 채웠다. 옆 텐트에서 아내의 신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낯설었지만 민호를 믿었기에 질투 대신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민정 씨와의 시간은 짧지만 강렬했고 우리는 새벽녘에야 잠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텐트 안으로 들어왔고 다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민정 씨가 연못에서 몸을 씻는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아내의 젖은 머리가 등을 타고 흘렀고 민정 씨의 곱슬한 머리가 물에 반사되며 반짝였습니다. 민호가 한 번 더? 라고 묻자 저도 그래 했습니다. 텐트는 다시 따뜻해졌고 서로의 손길이 아침 햇살처럼 부드럽게 스며들며 마음을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오빠 이번 여행 너무 좋았어. 이런 상황이 일어날 줄 몰랐지만 신선했고 새로운 욕망이 생겼어. 오빠에 대한 욕망이 커졌어. 우리 또 해도 되지? 나 진짜 좋았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 진심이야? 했고 아내가 응 짜릿했어라고 답했습니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으니 민호 오빠랑 민정 씨 보면서 궁금했어. 오빠랑 같이 하니까 더 좋았어라고 했습니다. 나도 민정 씨 보면서 설렜어. 너랑 같이라서 괜찮았어라고 했더니 아내가 그럼 우리 잘 맞네라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민호가 야 우리 호텔에서 만나자. 더 재밌을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게 1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호텔 여행, 민호네 집에서의 저녁 등 많은 추억이 쌓였습니다. 강원도 호텔에선 민호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우리 10년 더 가자. 라고 외쳤습니다. 민정 씨가 너무 시끄러워라며 웃었고 아내는 내 손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별을 보며 민정 씨가 이렇게 계속될 줄 몰랐어라고 했고 저는 우리 모두 행복하니까 괜찮아라고 답했습니다. 민호네 집에서 민정 씨가 만든 파스타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날이 최고야라며 민호가 잔을 들었고 아내가 맞아 이런 순간이 소중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네 거실 소파에서 4명이 나란히 앉아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6년 동안 우리 넷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회가 이해하긴 어렵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을 찾았고 누구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민정 씨가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라고 물었고 저는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라고 답했습니다. 아내도 민호와의 시간을 통해 더 활기차졌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민호 오빠 농담이 더 재밌어졌어라며 웃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민정 씨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그녀의 풍만한 몸매와 따뜻한 미소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습니다. 아내도 민호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장난기 어린 말투와 활기찬 에너지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넷은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며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습니다. 봄날은 소리 없이 와서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다시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더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때의 낚시터로 돌아가 더 과감하게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내와 민정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날 밤 민호의 말을 듣고 망설였던 순간 아내의 눈빛에 흔들리던 마음, 민정 씨의 손길에 모든 이성이 녹아내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사랑이란 규칙 속에 갇힌 게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위한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이제야 깨닫습니다.
16년 전 그 여름밤 텐트 안에서 느꼈던 설렘과 죄책감은 여전히 생생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사실에 후회는 없습니다. 짧은 인생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특별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보편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규칙으로 묶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서로가 동의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그 방식이 무엇이든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16년은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증명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고 그 끝에서 또 다른 봄날을 맞이할 것입니다.